자, 아까 저 용도 구역 잠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 용도 구역에는 4개가 있죠. 그래서 개도, 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잠깐 보시면 핵심 6에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러면 시험 문제가 지문에 나올 때 무질서한 확산 보안상 하는 데는 무엇이냐 이라고 하면 뭐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질서한 시가화 그럼 뭐예요? 시가 조정 구역이죠. 그렇죠? 예. 알겠죠? 그래서 그 개발 제한 구역은 개특법이 적용되고 도시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있었죠. 아까 산에다가 그죠? 식생양호한 산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보기 지문에 핵심 6에 보면. 근데 거기는 도시공원법이 적용돼요. 우리 법이 적용된다. 도시공원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 법률 적용이 국회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도시공원법의 내용을 알아야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개발할 수가 있죠. 거의 개발이 어렵죠. 그다음에 그 시가 조정구역은 국회법에 있어요. 국회법에.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있죠. 바닷가랑 그 갯벌 주변을 갖다가 이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산자원관리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도, 시, 수 이 4가지는 뭐예요? 일단 두 문자를 따서 외워놓고 누가 지정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일단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시가 조정구역이 조금 설명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뭐 일단은 왜 시가 조정구역만 제가 설명을 하게 되냐면 나머지는 행위 제한이 우리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 범위가 아닌데 시가 조정구역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규제가 있죠. 우리나라가 대부분 땅이 분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시가가 된다는 얘기는 이 산을 깎아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가 조정구역에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가능하느냐 이게 물어봅니다. 그죠?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면 공익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도시계획사업은 가능하냐, 이렇게 가능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왜 원칙적으로 안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땅 중엔 개인의 소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인 땅은 안 되고 뭐 공익 목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제가 이 도시의 이 중심지를 개발하겠죠. 왜냐면 여기는 개발 못하고 시가 조정구를 묶여버렸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토지가 집약적으로 이용되겠죠. 그럼 토지에서 고밀도로 져요, 저밀도로 가요? 고밀대로 지어질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여기는 상업지역의 중심지가 묶여있는데 주택지가 부족하게 되면 이 외곽지역에 뭘 해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으니까 어차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사격장 같은 거 있죠. 예비군 사격장. 이런 것들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쪽으로 이전시켜야 돼요? 이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토지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에서 공익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국방 뭐라고? 국방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든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적인 개발 행위는 어떨까요? 오히려 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사적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경미한 것들 있죠. 교도소에서도 인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미한 것들은 허가받고 뭐라고? 허가받고 해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허가받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설명을 할게요. 109페이지에 양가로 선배 지정의 효과라고 돼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돼 있죠? 이거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공익사업인데,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안 된다, 된다. 원칙 안 된다라고 써놓으세요. 원칙 안 된다.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예요? 국방, 공익상, 불가피. 그래서 국공불이라고 동그라미 주세요. 국공불. 국방,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그죠? 불가피한 중앙행정기관 요청. 중앙행정기관이 누구겠어요? 국방부겠죠? 사격장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격장 주변에는 건물이 거의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사격장이라는 게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사격장은요, 이거 얼마든지 나중에 이전할 때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철거할 때 쉽다 안 쉽다? 쉬우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격장 이 안에 있는 게 사람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불가피해요, 안 불가피해요? 불가피하죠. 그럼 이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요청에서 국토교통의 시가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없다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공익 사업. 그럼 원칙적으로 안 된다, 된다. 원칙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럼 비도시군 계획 사업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는 개발 행위죠. 그 땅 소유주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시가조정구역에서는 개발 행위 허가 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간에서 건축물에 건축된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특정하여 그렇죠.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에 비추고 있어요.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경미한 것만 허가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고3은 TV 못 본다. 예외적으로 EBS만 볼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도시군 시가조정구역에서 어떠한 행위는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행위를 외워야 되잖아요. 몇 개를. 완전 많죠. 111페이지까지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죠. 근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행위는 하면 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시험 문제예요. 자, 기출 문제예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근데요, 여기는 교도소라고 보시면 돼요. 교도소에서는 신문 보는 것도 허가받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아이가 소년원 갔어요. 소년원 갔으면 밥 먹는 것도 허락받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행위 제한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행위도 뭐예요? 신고하고 한다, 허가받지 않고 한다, 마저 틀려. 근데 딴 데서는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것과 딴 데서는 신고하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시가조정구역에서는 무조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면 돼요? 어떤 행위를 외우면 돼요? 뭐뭐에서는. 그렇죠.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다 외운다고요. 그걸 외우게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죠. 왜? 어디가 핵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행위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들이 경미한 행위인데 어떤 행위겠어요? 주로 공익적인 행위나 경미한 행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박스에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니은번에 109페이지 박스 니은의 하단에 보면 주택의 증축이라고 돼 있죠. 신축이야, 증축이야? 신축은 안 돼요, 일단. 뭐라고? 신축은 허가가 나온다, 아예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해서 100제곱미터. 이쪽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이 뭐냐면 창고죠. 창고인데 얼마? 33이죠. 있어요, 없어요? 33이면요. 10평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종교시적이 뭐예요? 신축이야, 증축이야? 증축인데 2배죠, 2배. 됐어요? 2배까지 할 수 있죠? 그럼 신축이 나오면 맞는 답이야? 틀린 답이야? 틀린 답이죠. 여태까지 이게 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나왔던 지문이에요. 고난이도로. 죽어봐라. 거의 다 못 맞췄죠. 이 세 개는 한번 외워볼게요. 뭐 적절한 건 아닌데 제가 비속어를 쓰더라도 외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남자가 있었어. 남자가 50대 50대인데 되게 건강해. 튼튼해. 근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렇죠.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 택배 아저씨인데.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남편이 반가워요, 택배가 반가워요. 택배가 반갑잖아, 솔직히. 자, 그런데 택배 아저씨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죠. 예. 택배 아저씨 만나는 맛에 로켓 배송에 그렇죠. 또 호가 가지고 그렇죠. 예, 쿠팡. 자, 그런데 좀 좋아. 근데 저 택배가 더 좋거든요. 택배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게 딱 왔을 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좋아요. 아저씨가 이 7세 할머니야. 할머니. 심장도 안 좋대. 이 할머니가 돈이 되게 많아. 이 할머니가 나하고 결혼하자고 딱 그런 거야. 얘가 뭐라 그래요? 아, 택배 힘들어 허리 아프고. 이 할머니랑 살면 돈 많잖아.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되는데 다 내 거야. 죽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할머니 심장이 약해.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한 거야. 할머니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람이 틀리 이렇게 해서 깨워드리고 그러면 깨워드리고 여보 달랑해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안 죽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 할머니가 뭐야? 여보, 저는 10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살? 100살.
기존의 건축물 몇 살? 100살, 100제곱미터. 그렇죠? 증축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죠. 근데 이 사람만 있겠어? 다른 여자가 하나 또 있겠어? 그렇죠? 내 연녀가 있었지. 그렇죠? 퍼스트, 세컨드. 못생겼겠어? 삼삼하겠어? 부속 건축물, 삼삼. 부속 건축. 알겠죠? 삼삼한. 알겠죠? 그렇죠? 부속 건축물. 있죠? 있어요. 같이 살아? 아니면 이 할머니랑 따로 살아야 돼, 얘는? 이 할머니 죽을 날까 기다리잖아. 그렇죠? 얘가 뭐라 그래? 여보, 자기네 할머니 왜 안 죽어? 그래, 안 그래? 점점 건강해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를 2배 하고 있어. 뭐라고? 2배. 종교시설 몇 배? 2배. 자, 기존의 건축물 할머니 몇 살까지? 100살까지. 그렇죠? 옆에 두고 33. 그렇죠? 부속 건축물 33. 그렇죠? 그래서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몇 배? 2배. 그럼 종교시설은 몇 배? 2배. 그렇죠? 2배. 그렇죠. 별걸 다 암기시키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 보시고요. 그 113페이지 양가로 9번에 의제 규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그 시가 조정 구역에서 113페이지 양가로 9번에 의제 규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허가가 있는 경우엔 다음에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거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신고, 산지 산용 허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임목체 벌채 등 허가 신고. 113페이지 양가로 9번. 113페이지 양가로 9번. 아무리 제가 잘생겨도 제 얼굴만 쳐다보면 어떡해요. 자, 산지관리법상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서 이런 걸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자, 여기가 다 뭐라 그랬어요? 산이죠. 그럼 이걸 개발행위 한다는 건 산을 허가한다는 거예요? 안 허가한다는 거예요? 두 번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외곽지역은 산이니까 이 시가조정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 허가는 받은 걸로 치자 안 치자? 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어차피 산인 거 다 아니까. 그럼 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보세요. 시가조정구역이죠. 시가가 아니야. 시가는 시호자죠. 자, 산지 전용 허가를 의지한다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시호자죠. 됐어요? 농지 전용 허가는 왜? 니은자니까. 알겠죠? 이게 시험 문제야. 다른 시험에 나와. 그 감정평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산지 전용 허가가 농지 전용 허가 의지된다. OX. 시가 하니까 뭐야? 시옷. 같은 친척이니까. 시옷 니은은 돼 안 돼? 안 돼. 농지 전용 허가는 의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스킬이에요. 문제 푸는. 그러니까 잘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시옷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시가 조정구역은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는 의제되지만 농지는 의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가 시가 조정구역이 농지일 경우에 개발을 받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도 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근데 산지일 때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끝. 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옛날에 진짜 매년 나왔던 문제. 114페이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에 걸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있죠. 제가 이거 설명 하나 할게요. 먼저 원칙부터. 여러분들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용도지역에 따른 무슨 제한이 있냐면 건축 제한. 그렇죠.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수박 있죠. 수박을 잘라서 먹다 보면 수박씨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수박을 자르고 싶은 거야? 수박씨를 자르고 싶은 거야? 그렇죠. 본의 아닌 의도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지가 지번이 122번지예요. 근데 여기가 도시계획상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이고 여기까지는 주거지역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도시계획상 하나의 필지인데 용도지역이 다른 거예요. 이게 구획정리가 되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애매해 안 애매해요? 애매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건물을 질 때 상업지역에 건축 제한을 넣을지 주거지역에 건축 제한을 넣을지 애매하잖아요. 여기다 건물을 하나 올리고 싶은데 뭐 상업지역 기준이면 모텔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주거지역에 모텔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게요. 이게 한 20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그럼 70평도 안 되는 거 60평. 근데 이게 한 800제곱미터가 주거지역이야. 이거 애매해 안 애매해요? 애매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해당되는 부분의 작은 부분이요. 330이 100평이거든요. 100평 이하일 때는 몰아주기로 가. 그럼 뭐예요? 전체 1000제곱미터는 뭐에 대한 주거지역의 행위자를 받는 거야. 거기까지 이해 가요?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이게 400이고 이게 600이야.
어때요? 그때는 각각으로 받는 거야. 이때는 왜냐면 이 정도면 건물을 하나 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 각각의 행위 제한을 받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 가시겠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이게 녹지 지역인데 200이고요. 이게 주거 지역인데 80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거 지역을 봐줘야 되는데 녹지는 국가가 보호해요, 안 보호해요? 보호하니까 녹지 지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각각 행위 제한을 받게 있어요. 녹지는 강하다. 녹각. 알겠죠? 330 조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교재 115페이지 3번 읽어볼게요. 3번 115페이지 3번 찾으셨어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구역에 걸쳐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다 330x라고 쓰세요. 330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1번만 알면 돼요. 체크.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각각의 녹각이라고 그러잖아요. 녹각. 각각의 건축 토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알겠죠?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거든요. 예외. 녹지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예요. 그럼 다시 원칙을 갈게요. 114페이지 양가로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에 걸치는 경우로서 하나의 대지죠? 각 용도지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얼마? 330. 그쵸? 이하인 경우에는, 그죠? 예, 전체 대지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의 전체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의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이라는 값을 적용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그거 이제 끊어보세요.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일단은 무슨 얘기냐면 건축 제한은 뭘 받는다? 330 이하일 때는 센 놈 거 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하는데 상업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주거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계산해갖고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용적률, 평균 경적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거기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가중평균에 대한 내용을 볼게요. 되게 편해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가중평균하는 건폐율이 F, 1X, F2X 플러스 FN. 그렇죠? 전체 면적, 대지 면적이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 등에 속하는 토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분에서 각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에 걸치는 각 토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용적률은 더럽게 어렵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프린트에 이걸 들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고 전혀 안 어려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6번부터 할 거야. 봐봐요. 자, 6번 보세요. 6번. 자, 6번 찾으셨죠? 문제 6번. 요거 6번. 문제 6번. 네, 그거. 이제 6번 풀고 5번 풀 거예요. 6번에 뭐라고 썼는지 볼게요. 자, 6번. 자, 국토의 갱리 이용에 관한 법상 하나의 대지가 다음과 그림과 같이 둘 이상의 용도지에 걸쳐 있대요. 어떤 용도지에 관한 건축 제한을 적용되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규모 제한인 건폐가 용도는 제외된다고 돼 있죠? 그럼 농림 지역이 얼마죠? 300이죠. 관리 지역이 500이죠. 그러면 일단 관리 지역은 500이니까 농림 지역은 330, 100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A와 B는 다 관리 지역으로 일단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녹지 지역이 관건이잖아. 녹지 지역은 규모와 관계없이 뭐야? 각각 적용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 지역은 뭐야? 관리 지역. B 지역은 C 지역은 녹지는 언제나 각자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쉽죠. 그런데 위에 거 보세요. 5번. 다음과 같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갑의 1필지가 걸치는 경우에 갑이 최대로 건축을 할 경우에 최대 연면적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인지 연면적은 용적률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른 건축물이 전체에 없는 경우를 간주하며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정한다. 해당 지역의 최대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연면적은 용적률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건폐율은 용적률은 자, 2종 일반적인 건폐율은 50%에 용적률 200%. 일반 상업지역은 뭐야? 80에 그렇죠. 몇 프로? 뭐? 80에 800% 맞아요. 상업지역 800% 맞아요. 자연녹지지역은 20에 100. 이게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시예요.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냐면요. 이거를 지금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얼마죠? 700이잖아요. 그 용적률이 몇 프로래요? 전체 대지가 얼마죠?
1000이죠. 자 보세요. 대지 면적은 1000이에요. 일단 700 그 몇 배예요? 200%니까 2배죠. 그거 얼마야? 1400이죠. 200%니까. 그죠? 2배 나오는 거야 여기는. 그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00 곱하기 뭐야? 8이죠. 그렇죠? 200 곱하기 8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얼마? 1600. 맞죠? 1600. 그럼 얼마야? 3000.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은 얼마죠? 100에 100이죠. 1대1이니까 100이죠. 얼마예요? 그럼 3100이죠. 있어요 없어요? 전체 3100인 거예요 그냥. 이거 어려워요? 되게 쉽죠? 더럽게 어렵게 풀어놨죠 교과서에.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용적률 몇 프로 이거? 평균 용적률 몇 프로? 310%지. 왜? 대지가 얼마야? 1000이니까 1000에 그렇지. 3100이니까 310%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야? 평균 용적 310%가 적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어려워요 이게? 그냥 2배 곱하기 해서 뭐야? 더해가지고 뭐야? 분모를 뭐야? 이거는 지금 연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용적률 계산할 필요가 없이 그냥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놓은 거야 거기서. 공식 더럽게 어렵게. 그러니까 그냥 더해서 풀면 돼. 되게 쉬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 있죠. 여기는 뭐가 행위 제한이 받냐면 이종 일반과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의 행위를 받지. 왜? 330 이하잖아. 누가? 상업지역이. 900 전체가 뭐예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행위를 받는 거야. 근데 자연녹지는 녹지니까 각각 받는 거고.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가 아니라 뭐 주거지역이었으면 이종 일반주에 다 묶여버리겠지.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건폐율 한번 우리 계산해볼까요? 건폐율은 몇 프로 할까요? 용적률은 몇 프로야? 310%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건폐율 한번 계산해볼게요. 건폐율 되게 쉬워요. 대지가 얼마죠? 1000이죠? 자 거기 지금 700이잖아. 아니 700이 아니라 700이었지. 700에다가 건폐율이 몇 프로래? 50이니까 350 아니야. 반토막 치면 얼마야? 350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상업지역이 건폐율이 몇 프로래? 80%래죠. 8이 16 하니까 뭐야? 160. 그 다음에 자연녹지가 얼마야? 20%죠? 그래 안 그래요? 20 더하는 거야. 그거 얼마 돼요? 이거에? 이거? 530 나오잖아. 530이죠. 1000제곱에 1000에 530이잖아. 그죠? 몇 프로야? 53%야. 건폐율이. 평균 건폐율이 53%에 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이제 건축하다 보면은 건폐율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도지역이 다를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 밑에 건폐율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서. 시험에 건폐율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연면적이 나온 적이 있어요. 용적률 계산하는 게 나온 적이 있고. 어려워요? 이거는 그 내용이 되게 FM부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근데 그거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계산 문제는 되게 편할 수 있죠.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니까. 왜 53%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주먹을 쥐어서 머리 치세요. 자, 농담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야. 그렇죠? 이게 건물을 지려면 용도 지역이 다 이렇게 달라지니까 평균을 내야 되니까. 그죠? 이거 평균 내서 몇 프로를 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각각의 총 대지 면적은 분모는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자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지. 네? 뭐요? 어려워요? 뭐 남녀 차별한다고요? 여자도 알아요? 알았어. 죽을 죄를 졌어. 죽을 죄를.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일단 그렇게 설명하면 되니까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이게 다야. 두 개가. 끝. 그 다음에 이제 이빨로 내는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말고 이빨로 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왜 6번부터 공부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 제한은 330 조항을 받는데 그 건폐가 용적률은 330 조항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각자 평균 내서 계산하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쉽게 풀 수가 있죠. 이 두 문제만 풀면 시중에 나오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뭘 할 거냐면 교재에서 114페이지 이제 이빨로 푸는 문제가 있어요. 또 거기 교재에 114페이지 양가로 예외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축물이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에 대지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114페이지 양거래비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고 여기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고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보세요. 요 지구가 이제 상업지역인데 용도지구가 미관지구로 지정됐어요. 예? 그럼 미관지구는 색채심사하고 조경 같은 거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미관지구 요만큼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그지같이예요? 연자재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대지와 이 건물 전체까지가 다 뭐야? 미관지구로 물려버리는 거지.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부묘는 전부묘처럼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 또 고도지구라고 있어요, 없어? 고도지구. 고도지구가 뭐냐면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건축물이 고도제한이 걸려버렸어. 고도제한이 여기 비행기가 날아다녀서 그죠? 그래서 이만큼이 고도제한이 걸려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승질나 안 나? 그러면 이렇게 지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면 그 비행기가 들이받아 안 받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체를 다 도매급으로 잘려버려야 된다고. 근데 옆으로 건물을 지면 되겠다 싶은데 이 옆에 건물을 높게 져버려. 여기 옆에 하나의 대지에 지금 건물이 물려 있는데 이렇게 져버리면 또 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려 있을 때는 뭐야? 그 대지와 건물 전체에 고도지구 제한을 받아서 그 대지 전체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예. 대지 건물 전부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요. 이건 이제 계산 문제야, 이빨 문제예요. 이빨로 이제 서술형 문제로 나오는 거고요. 아까 건 계산형 문제고. 자, 보세요.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 땅이 있는데 여기가 이거 오늘 하나 이것만 해도 일당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방화지구로 됐어. 그럼 방화지구라는 게 뭐야? 불이 잘 나는 데죠. 내화 구조나 불연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불이 안 타는 걸로 하고 여기 나무떼기로 지면 다 타서 죽잖아. 그러니까 요거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행위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화 구조나 돈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돈이 많이 들지.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거기 밑에 자 읽어보세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가 그 밖에 용도지에 걸쳐 있는 경우라고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원칙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구 용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 그 전부는 누구예요? 건축물이에요. 대지는 들어가 안 들어가? 방화구역의 건축물이라는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 왜 대지는 안 들어갈까요? 토지는 영속성이 있잖아. 땅은 불에 타 안 타? 안 타니까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방화지구라는 거는 토지에 대한 거야? 건물에 관한 거야? 건물에 관한 행위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돈이 많이 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가 지금 여기만 방화지구인데 여기까지 넘어가니까 여기다 방화벽을 쳐서 불이 안 나오게 하면 여기 나무떼기를 쳐도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상단에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구 용도구에 대한 방화벽을 잘라서 쳐버리는 구획된다는 게 뭐냐면 철문을 쳐갖고 못 나오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뭐야?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아니면 나무떼기로 쳐도 된다. 저도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헷갈릴 수가 있죠. 왜냐면 고도지구 미관지구는 뭐야? 대지하고 건물 전부로 넘어가죠. 근데 방화지구는 건물만 넘어가죠. 알겠죠? 이게 연상할 때 어떻게 보면 못 외우는 사람들 수강생들 위해서 못 외우면 안 되거든. 시험의 지문에 정확히 읽어야 돼. 아니면 훅 갈 수가 있어요. 하나의 건축물, 대지가 걸치는 거야, 건축물이 걸치는 거야. 건축물이 걸쳐, 대지가 아니에요. 건물이 걸쳤을 때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뭐 적절한 건 아닌데, 자 여기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고 건물 두 개의 주인이야, 주인, 건물주님. 아 건물주님. 이 사람이 치과의사인데, 약간 좀 19금인데 해도 되나? 네, 됐어요. 네. 치과의사인데 어떤 예쁜 여자애가 이빨 뽑으러 왔어. 그렇죠? 이 사람이 돈 많이 벌었고 치과 해가 건물 두 개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파요. 그래요. 그렇죠? 예. 선생님 저 시간 있으세요? 그렇죠? 예. 어쩌고 해서 친해졌어 안 친했어? 친했어.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그렇죠? 기혼녀야.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마음에 드는 거야. 꼬셔 안 꼬셔? 꼬셔. 그래가지고 꼬셔서 잘 봐요. 꼬셔가지고 나중에 옛날 얘기. 지금은 간통죄 없어졌으니까. 그래갖고 걸려들어. 근데 이제 둘이 사귀고 아파트 얻어줬어. 근데 어떤 남자가 하나 딴 나타나 안 나타나. 이란 씨 내 마누라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 실제로 어디서 사랑한 전쟁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나온 거야. 뭐야? 손이 발휘돼도 필요하면 너 치과 못할 줄 알고 이빨 다 뽑아올 줄 알라고. 그래서 막 피켓 들고 난리가 난 거야. 장사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뭐냐? 그래갖고 뭐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건물 달라 위자료로. 근데 마누라 가져가고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건물을 등기를 쳐준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자랑 남자랑 간통죄로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못 가겠다고 도로 가버린 거야. 뭐만 날렸어? 그래서 이런 여자를 우리는 꽃뱀이라고 해요. 꽃뱀. 예뻐 안 예뻐? 예쁘고 키도 크죠? 그죠? 땅하고 건물 다 날라가 안 날아가? 날아가죠. 건물이 3개 있었다고 칠게요. 자, 이 사람 이제 거지 됐죠. 근데 부인하고 사이가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죠. 원래 본부인하고. 그죠? 홧김에 건물에 불 질러버렸어요. 뭐만 남아? 땅은 남잖아. 그죠? 방화지구에는 뭐는 안 넘어가? 땅은 안 넘어간다고. 땅은. 그렇죠? 꽃뱀한테 걸리면 땅하고 건물하고 다 넘어간다. 그렇죠? 예. 미간지구 고도지구. 알겠죠? 예. 알겠어요. 예. 알겠죠? 미간지구 고도지구. 알겠죠? 예. 알겠죠? 예. 그러니까 미간지구 고도지구는 토지하고 건물이 다 넘어가는 거야. 불질 화났김에 불질 뭐는 남아? 땅은 남는다. 알겠죠? 예. 부부싸움하다 홧김에 불질르잖아.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기출문제 보면 한 7, 8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걸 잘 풀 수 있으려면 이 두 가지 계산형으로 문제 푸는 문제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이빨로 푸는 문제 있죠. 그렇게만 적용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공부할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겠죠? 네. 그다음에 교재 116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116페이지. 입지기재 최소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작년에 만든 내용인데 그래서 작년에도 감청평가사 시험에 출제가 됐고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으니까 올해 출제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시험 문제가 출제가 어디까지 될지는 기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간편 기출 문제를 보면 우리 시험 문제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6월에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10월에 문제가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평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출제가 됐고 한 문제 이 문제는 나왔는데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입지기재 최소구역이 뭐냐면 입지 규제를 최소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터미널이나 이런 역세권 같은 데 보면 옛날 구터미널 같은 데 규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규제가 많으니까 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요커들이 와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터미널 같은 데 내리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쇼핑해야죠. 그렇죠? 쇼핑하는데 요즘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김 박사님한테 성형한다고. 성형하는데 여기 나이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있어야 돼요? 성형을 하고 나서 옛날 성형하기 전에는 전화번호를 거의 못 받았었는데 이쪽에 있으면 이제 전화번호 이렇게 따달라는 사람의 빈도가 높아지면 먹힌 거야 안 먹힌 거야? 먹힌 거거든. 그렇죠. 예, 한 12시부터 부킹 들어오면 거의 100%거든요. 먹히는 거야. 3시부터 4시부터는 거의 이건 아닌 거야. 그렇죠. 예. 남아 있는 것들도 자원이 안 좋고 집에 가야지. 자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좋아요. 보세요. 근데 얘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이트도 들어와야 되죠. 병원도 들어와야 되죠. 그러려면 실질로 이게 입지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근데 이 지역은 특수하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두 개를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쇼핑몰까지 들어오게 하고 뭐 여기 대부분 대학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 병원, 대학병원, 호텔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호텔이 뭐야? 그 병원에서 머무는 동안 쉬는 공간. 또 수술하려면 날짜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다음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그런 성형이 뭐예요? 그 수출이 잘 되고 이거 수출이 아니라 이제 성형 관광이 많으니까 그죠? 누구처럼 해주세요 그래요. 김태 아니야 전지현처럼 해주세요. 전지현처럼 해주세요. 그죠? 전지현처럼 뭐라고? 네, 전지현처럼 했다. 전지현처럼 그죠? 네. 천성이처럼 해주세요. 그죠? 예, 됐어요. 예. 별의 소음 그대처럼 막 이렇게 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입지기 최소구역 지정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미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이게 시험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터 일부를 입지규제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지정하는지 물어봅니다. 일단 입지규제 지정 국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박스에 어떤 애들이냐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첫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관리계획이야.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의 생활권의 중심지역. 그렇죠. 기본계획 중심지역. 그 다음에 철도 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옛날부터 터미널 같은 게 있었죠. 터미널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다가 초고층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라는 건 뭐냐면 그 정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는데 그죠? 몇 킬로? 1킬로. 이걸 1킬로를 갖다 2킬로로 바꿔서 나왔었어요. 예, 이거 NC 백화점 있죠. 그러면 세일해 안 해? 세일. 그래서 1킬로야. 세일. 보통 결절지. 세일. 세이야 세일이야. 이게 원래 500m로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역세권 주변을 보통 500m로 보거든요. 역 주변. 근데 한 1km로 본다면 되게 넓게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렇게 됐죠. 세일. 그다음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이거 정비법 재개발 지역에서 노불량 거점 일집한 주거 지역 또는 공업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이야. 주거 지역, 공업 지역이야. 이거 외우는 방법이 주공이야. 주공. 주공 아파트. 주상공 아파트야, 주공 아파트야. 주공 아파트. 여러분들 민영 아파트 살고 싶어? 주공 아파트 살고 싶어? 타워팰리스 옆에 반포주공 살고 싶다고? 네. 아직 연탄은 안 갈지만 거기 되게 불편한데. 네. 지금 재건축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주공 아파트가 막 옆에서 물소리 나면 다 들리고 그러지 않나요? 안 나요? 너무 부산에는 다 좋은 아파트만 있어요? 옆에 물 막 흐르면은 막 들리고 막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왜냐면 벽이 얇기도 하고 그 구조 방식이 옛날에는 빨리빨리 많이 져야 되니까 이 구조가 합판 방식에 가까워요. 퉁퉁퉁 치면 옆에가 들릴 정도로 부부싸움 하면 들려. 가끔은 부부싸움 하다가 사람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밀치면은. 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 좋죠. 안 좋지. 그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요.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는데 뭐 살았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아파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연찮게.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 되게 작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뭐 시골에 할머니네 가서 돌아가신 할머니네 갔더니 그 옛날에 큰 나무라고 생각했던 나무도 별로 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게 내가 컸구나. 예, 늙었구나 싶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세일. 그다음에 주공 아파트. 주상공이야 주공이야. 그다음에 거기까지만 3번과 4번만 하면 돼요. 3번과 4번만. 자, 세일 주공. 주공 아파트 세일. 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법에는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재생이 뭐야? 뭐 다시 복구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를 수립하는 지역. 뭐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이제 터미널 주변이 못 나가니까 이제 잘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잘 나가게 만들려면 뭘 넣어야 돼요? 그 관광버스 같은 게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같은 것도 만들고 쇼핑도 하고 보통 뭐 해? 애들이 오면 쇼핑 무슨 쇼핑해요? 화장품. 한국 화장품 좋아요. 먼저 이렇게 하잖아요. 예, 됐어요. 자, 그다음에 스파게티도 먹고.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대요. 어떤 사항이 포함될지 나도 모르지.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 없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행위제는 완화할까요, 강화할까요? 완화하죠. 근데 이제 양가로 4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수립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들의 건축 제한 완화는 기반시설 확보 현황을 고려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구수구청장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재발 사업 및 개발 행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더럽게 많죠. 외우지 마시고 이런 문제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되면요. 20층 지등에 50층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뛰어야 안 뛰어요? 뛰죠. 그럼 뛰는 놈한테 돈을 부담시킨다고. 지하철 비용이나 이런 걸.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20억짜리가 40억이 됐어요. 근데 부담금이 40억이면 돼, 안 돼? 이라이씨. 그죠? 20억 넘으면 돼, 안 돼요? 부담금이.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토지 가격 상승분을 넘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얘기냐면 행위 제한이 완화돼서 땅값이 올라갔어요. 그죠? 5층짜리 짓던 터미널이 20층을 짓게 됐다. 근데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우실 필요 없죠. 이게 뭐 상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5천만 원짜리가 6천만 원이 됐어. 근데 세금이 2천만 원 나오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그 얘기예요. 죄송해요. 자,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양가로 6번 보세요. 이에 따른 도시군 관리기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변경할 때는 이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에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화살표지고 이제 경미라고 있어요. 경미턱 특유의 경미가 아니라 가벼운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산시 터미널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하다 보면은 조금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마다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면은 국토교통부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 부산시장 네가 해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경미한 범위 내에서는 그냥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변경을 그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인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양가로 1번 아니면 양가로 6번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가로 6번에 보면 어떻게 했는지 절차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면적의 몇 프로?
10% 이내의 변동.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세요. 입지규제 최소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럼 면적은 무슨 면적이죠? 대지 면적이죠? 그래서 인정하는 입지규제 최소의 면적의 변경은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한을 뭐야? 20%. 20%까지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를 갖다 120%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130%는 돼 안 돼? 국토교통부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부산시장하고 알아요 몰라요 서로? 알지. 면식이 있어 없어? 면식이 있죠. 그 면이 10%예요. 면식이 있으니까 면 10%.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딱 찾아오죠. 저 용건이 있어요. 뭐라고? 용건이 있어요. 저기 용적 좀 올려도 될까요? 아, 네가 알아서 해. 용건이 용적의 건폐율이 몇 프로? 20%. 알겠죠? 아유, 부산시하고 뭐야? 국토교통부장은 면식이 있어 없어? 새누리니까 있잖아. 면식이 있다. 면적은 10%까지는 할 수 있다 없다. 면식이 있으니까. 그다음 용건이 있는데 뭐야? 용건 용적률 건폐율의 몇 프로? 20% 범위 내에서는 누가? 서시장인가? 서시장, 서병. 그렇죠? 그냥 많이 할 수 있다고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30%는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대지가 10,000평인데 11,000제곱미터까지는 지 맘대로 늘릴 수 있는데 12,000으로 할 때는 국토교통부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탄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돈 갖고 뭐 써라. 근데 그거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계점을 준다는 거죠. 숫자가 나오면 면식, 그렇죠? 면적은 10%, 용건 2. 용적의 건폐율은 20%. 숫자화가 돼요. 기출문제는. 왜냐하면 시험에 새로 개정되면은 만만한 게 누가 지정하느냐하고 숫자거든요. 누가 지정하는 누구? 시도의사 국장. 그럼 시도의사 바꿔서 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비율 10% 20% 돌려치겠지. 대지 면적이 뭐야? 10% 건축표의 용적이 20% 왔다 갔다 탄력성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절 보세요. 절. 프린트. 첫 페이지부터. 그러니까 문제 말고 내용. 자, 지금 우리 뭐 했냐면요. 핵심 1에 보면요. 용도지역 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 제한이 있다고 했죠? 이게 어디에 있다고 했죠? 법에 있죠. 법에 있어요 없어요? 법에 있는데 원칙이 있으면 뭐예요? 특례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핵심 2에 보면요. 용도지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나 시도에서 대도시장이 하는데 도시지역에 보면은 뭐야?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법으로 정해져 있죠? 상한선만 외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56657 56657 9887 777 2242 그렇죠. 뭐 춤추면서 하셔도 된다 그랬죠. 56657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지나가는 사람이 욕해요. 뭐 하는 거야, 저기. 그렇죠? 예. 근데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그다음에 300 다음에 오뎅파니까 뭐야?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글자잖아. 그러니까 500. 그다음에 5319 1500, 1100, 1100, 900. 그렇죠? 그다음에 300, 350, 400이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원 100이고 나머지는 다 2대 8이죠. 그렇죠? 예, 2대 8.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계획관리지원이었죠? 개고기 사소면 맞이 100점.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도 뭐라 그랬어요? 개나 소나야 개나야. 개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 넘기면 안 되지. 1페이지 밑에 하단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고 주의라고 써 있어야 됐어요. 미지정 지역은 뭐야? 자연환경 보전지역. 몇 대 8하면 2대 8. 그렇죠? 미세분 지역은 보존녹지 보존관리.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보존녹지. 관리 지역은 뭐야? 보전 관리.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건폐율과 용적률 제일 센 거대로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미지정 미세분 됐을 때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고요. 기출 문제 보면. 그다음에 핵심 3 있죠. 핵심 3에 보면 왼쪽 거와 오른쪽 게 있는데 왼쪽 거는 뭐예요? 바다를 메꾸는 거죠. 이웃 농도 지역과 같을 때는 묻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를 때는 묻어갈 수 있다 없다. 끝. 그다음에 결정고시 특례에서 어항도 택산정이죠. 어항구역과 항만구의 도시 연접한 지역이라든지 그렇죠.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 뺀 나머지 전원개발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거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렇죠. 그다음에 핵심 4에 보면 뭐예요? 뭐라고 해서 개수농공치구. 뭐라고? 개수농공치구. 그렇죠? 예, 배웠죠. 한번 연습해야지. 자, 연습 틀리기만 해봐라. 공부를 하면 뭐가 남아야 되잖아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되면 안 되지. 자, 건폐율과 용적률이 원칙이 있어요. 특례야 이건. 특례야. 건폐율 용적률. 이것만 연습할게요. 개고기 사 먹었더니 몇이? 100점. 수산물 사러 갔더니 수산물이 88뛰어. 농공단이 몇 뜨기? 7뛰. 뭐하러 왔어? 일하러. 그렇죠? 공원구역에서 뭐야? 몰려서 뭐야? 삼겹살, 육시. 그렇죠? 배가 빵과 백박. 실학지구에서 사람들 모여서 뭐야? 육시.
여기는 뭐야? X. 국산 물건 많이 팔아야 돼. 그렇죠? 알겠죠? 요거 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뭐에 보면 그 고경미 뭐라 했어요? 고경미는 뭐였어요? 깎아줘 아니면 세분해? 아니지. 고도 경감 미관직으로 뭐야? 완화해 준다고. 경미턱이 왜 특이해졌어? 세분해서. 경미턱 특이가 세분이고 고경미는 뭐야? 완화해 준다고요. 알겠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핵심 6은 뭐 여러분들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입지기대 최소구역 한번 볼게요. 입지기대 최소는 누가 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에 도심, 부도심. 그 다음에 거기 3번하고 4번에 3번에 뭐래요? 3개 이상의 누리 세1. 그 다음에 무슨 주공? 아파트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30조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거 몰아주기만 잘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330 이하일 때 건축 제한은 뭐라 그랬어요? 센 놈으로 받는다고 했죠? 근데 녹지는 뭐야? 각각.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계산해서 평균 낸다고 했죠? 평균 내는 면습 집에서 한번 열심히 해서 건폐율도 한번 계산해보고 용적률도 계산해보고 연면적도 계산해보고 알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 계산했어요? 건폐율 용적률 계산하는 문제 배웠죠? 그 하나의 대지에 두 개의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하는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의 대지에서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폐율. 용적률은 뭐야? 위로 쌓는 비율이 대지 면적 비율.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